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집을 나선 게 이 여고생이 지난주 토요일이니까요. 토일, 월, 화, 수, 목, 금 지금 엿새째 그렇죠. 파악이 네. 소재가 어떻게 네. 되는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고 지금 이제 가장 최근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친구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아빠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준다고 하는데 혹시 자기한테 일이 생기면 좀 신고해 달라. 이거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그렇죠. 걸 보여주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그 일주일 전쯤에 학교 앞에서 만났다고 지금 전언이 되고 있죠. 그랬을 때 이 학생이 실종된 학생이 뭔가 아빠 친구지만 그 아빠 친구가 본인에게 상당히 어떤 성적인 측면에서 또 어떤 그런 측면의 행동이나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에게 이런 어떤 위험의 감지 신호를 보낸 건 아빠 친구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소개시켜준다라고 했는데 설마 무슨 일이 있겠나 하면서도 혹여 몰라서 SNS상에 메시지를 보낸 그 단초가 된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지금 용의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고 네. 근데 그 실종되고 나서 그 행적에 의심이 갈 만한 부분들이 또 여럿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휴대폰을 사실은 집에 놔두고 이동을 했고 그다음에 어머니가 밤 11시 30분 실종 당일날 밤 11시 30분에 전화를 먼저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 전화를 하게 된 걸 왜 했냐면 그 친한 친구에게 딸의 친한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SNS에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라고 말을 듣고서 그다음에 전화를 먼저 했는데 그 지금 그 SNS를 보낸 그 친구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사망을 한 이 그 아빠의 친구라는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전화상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만났는데 집에 데려다 줬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나서 밤 11시 반쯤에 찾아갔는데 이미 보도가 됐지만 그 아이의 엄마가 찾아온 걸 알고 뒷문으로 도주를 해버린 상황이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만났다고 인정되는 시간 이후에 집에 돌아와서 세차를 하고 네. 그다음에 뭔가 그 인화 물질을 뿌려서 의류 같은 걸 불태우는 점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 또 특히 경찰에서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이 학생이 SNS상에 메시지를 보내고 집을 나왔는데 네. 600m 지점에 그 소위 말하면 고급 승용차가 600m 지점에 있었는데 그 차량의 주인이 바로 아빠 친구인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동 동선을 보면은 이 학생의 휴대폰 기지국하고 그다음에 네. 차량의 이동 경로가 거의 일치합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땐 이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차는 왜 세차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세차를 할 때는 더군다나 이 부분이 오후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평상시에 세차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 학생과 만났다는 시점에서 세차를 했다고 하면 증거인멸이라든가 어떤 발각이 돼서는 다른 사람에게 인지나 수사기관에 인지가 돼서는 안 되는 물건들을 태움으로 해서 본인의 행동을 은폐하려는 그런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아빠의 친구라는 사람이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고 해서 이제 이 여고생한테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아빠 친구고 평소에 좀 알던 사이이긴 했겠죠. 사실은 이제 아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아침 운동, 뭐 조기축구 같은 그런 운동을 같이 하는 사람이고, 사실은 인근 마을이기 때문에 보양집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아빠와 오빠와 함께 이 식당에서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아빠의 친구라는 사람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기도 했고 그러나 이제 개인적으로 경찰의 어떤 지금 초동 수사를 보면 개인적으로 직접 만났다거나 그다음에 전화 통화 내역은 없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제시할 게 있죠. 네. 왜 그러냐면 학생이 위험 감지 신호를 SNS상의 메시지로 보냈다고 하는 부분은 네. 뭔가 감지가 안 됐지만 둘이 만났거나 아니면 또 다른 휴대폰으로 대화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이 지금 앞으로 수사를 더 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네. 참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험하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유력한 용의자가 숨져버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네. 이런 사건은 참 어렵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그 유력한 용의자가 사망을 해버린 부분은 본인이 여러 가지 지금 사안들, 정황들로 보면은 이 범죄와 연관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앵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은 본인이 지금 이런 어떤 중요한 사안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게 경찰 수사의 결과거든요. 하기 때문에 분명히 연관성이 있는데 문제는 왜 훤히 들여다 보이는 곳에서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하는 부분은 아마 지금 수사 경험칙상을 보면 친한 친구의 딸에게 뭔가 위해를 가했다고 했을 가정을 한다고 하면
본인이 죽음을 택한 것은 마지막에 내가 완전 범죄를 했다가 이게 발각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사죄를 구한다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지금 경찰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80여 점의 증거물을 채취를 해서 지금 의뢰를 했거든요. 네. 아마 국가수의 감정 결과가 나오면 또 그 사건 정황들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유력한 용의자는 사망을 한 상태고 지금 빨리 해야 되는 거는 이 여고생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경찰이 중요한 집중하는 거죠. 부분이 네.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경찰이나 가족 입장에서는 아직 생존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네. 하지만 이제 개인적인 측면에서 수사 경험칙상 보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강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이 지나게 되면은 상당히 미제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을 어딘가 감금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측면, 희망을 버리지 않고 예. 수색을 해야 되는데 경찰이 드론이라든가 헬기라든가 그다음에 뭐 수색견 이런 걸 총 동원하고 오늘 또 전남청에 800여 명의 경찰청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수색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인근 저수지라든가 이런 걸 수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학생이 아직 살아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감금을 해놓고 있을 수도 있다는 측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병행해서 수색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 사람이 지금 약 그 800여 평의 축사, 네. 축사에 도축을 하고 별도의 용의자가요? 창고를 가지고 있고 또 분쇄기도 설치가 돼 있다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인천 초등생 그 사건을 보면 의외의 장소에 유기를 했죠. 아파트 물탱크 위에. 이런 측면을 경찰도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골든타임 얘기를 하셨는데 공개 수사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일주일이 지난다고 했을 때는 공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학생을 인근 마을에 있는 사람이 아닌 모르는 사람이 발견하거나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수사의 진전이라든가 단초가 되기 때문에 빨리 저는 개인적으로 공개 수사를 해서 이 학생의 모습을 공개를 해가지고 수사 제보를 받는 게 수사의 실익이 있고 또 수사의 신속성도 아마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오늘로 이 여고생이 실종된 지 엿새째입니다. 빨리 소식이 좀 전해줬으면 그렇습니다. 좋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의 얘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